안녕하세요, 디자이너 DK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디자인 토큰의 개념을 한번 다뤄봤었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기 쉽게 만든 툴인 피그마 베리어블 기능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영상으로 제작하려고 했습니다. 댓글에서도 베리어블 부분을 기대하는 분들이 꽤 있었던 터라 베리어블 영상 쪽을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 디자인 시스템 그 중에서도 파운데이션이라는 개념을 다루지 않고서는 이 베리어블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기 좀 불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이 파운데이션의 개념을 아주 간결하게 다루고 그 다음 영상에서 베리어블 기능을 이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디자인 시스템이란 건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방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개념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디자인 시스템이란 단어 의미 그대로 어떤 회사나 조직의 디자인을 체계화한다, 시스템화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아웃풋이 일정하게 고르게 나와야 하고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UI UX 프로덕트 디자인 분야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치면 레시피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유명 식당 프랜차이즈 본사라고 가정했을 때 A 지점이랑 B 지점이랑 서로 맛이 다르면 안 되겠죠? 주방장의 솜씨에 맡기게 된다면 지점별로 맛 차이가 천차만별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퀄리티의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레시피를 만들고 동일한 교육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디자인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회사의 서비스 디자인이 여러 디자이너들마다 조금씩 다른 색상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수십 개 버튼들이 조금씩 다른 형태로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다면 뭔가 이렇게 일관성이 없고 관리가 힘든 프로덕트가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고자 디자인 시스템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 디자인 시스템 안에는 여러 구성 요소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양대 축이 바로 파운데이션과 컴포넌트입니다. 컴포넌트는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은 언급드렸었는데 컴포넌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또 한번 제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양대 축 중에 하나인 이 파운데이션을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 회사들의 유명한 디자인 시스템들을 쭉 보다 보면 이렇게 항상 파운데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디자인 시스템의 정의가 조금씩은 다르다 보니 저도 딱 파운데이션은 이거고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파운데이션을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우는 수학 공부를 할 때나 혹은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 중에 상수라는 단어와 변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변수가 변할 수 있는 값이라면 상수는 딱 지정된 고정값이죠. 변수는 제가 나중에 다루게 될 디자인 시스템 양대축 중에 하나인 컴포넌트의 속성이라는 부분에서 다룰 예정이고 이번 영상에서 다룰 파운데이션은 이 상수로 규정해야 하는 것들로 구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수로 규정해야 하는 것이라는 말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예시 화면과 함께 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은 개념일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자, A라는 회사가 이 회사 프로덕트의 모든 곳에 사용할 컬러를 한 페이지에 이렇게 쭉 추려서 나열해 본다고 해봅시다. 사실 경우에 따라 어떤 컬러를 사용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 모든 컬러를 다 사용하겠다라고 규정하면 가장 속 편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 디지털 컬러란 게 RGB 값 255 곱하기 255 곱하기 255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너무 개수가 많아질 것이고 그럼 이렇게 따로 규정하는 의미 자체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A라는 회사가 우리 회사는 오렌지 컬러를 메인 컬러로 한번 사용해 볼래 라고 한다면 오렌지 컬러를 이렇게 약 10등분을 해서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세팅을 하는 거죠. 레드도 보조 컬러로 이렇게 자주 사용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레드도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레이스케일은 항상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된다면 이렇게 그레이스케일도 10개 정도로 등분해서 뽑아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했다고 가정한다면 이 각각의 컬러들은 당연히 각각의 헥스 값이나 RGB 값과 같은 고정값들을 가지고 있겠죠. 이런 고정값들이 바로 아까 설명드린 상수 값이고 이런 상수로 규정해야 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모아서 정리해 놓은 곳이 바로 파운데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 사전에서 파운데이션을 한번 검색해보면 토대, 기반, 근거와 같은 뜻들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검색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있는 이 근거라는 뜻이 이 디자인 시스템, 파운데이션의 개념에 가장 근접한 정의가 아닐까라고 추측해 보았습니다. 구축된 디자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실제로 이후에 만들어질 프로덕트 디자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하나하나의 고정값들의 정의가 된 곳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죠. 그럼 이 파운데이션에는 어떤 것들이 주로 정의가 될까요? 제가 대표적인 요소로 컬러를 지금까지 예시로 들어봤었는데 몇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예시를 이어서 진행해 본다면 이번엔 이 A라는 회사가 우리 회사에서 주로 사용할 특정 폰트와 폰트 스타일을 규정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협의되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만약에 인터라는 폰트를 이 회사의 메인 폰트로 지정했다 라고 하면 아까 컬러도 수많은 경우의 수가 이렇게 발생하듯이 이 폰트도 사이즈, 굵기, 자간, 행간 등 이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 발생할 경우의 수를 한번 고려해 본다면 엄청나게 표현될 수 있는 변수가 많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라는 폰트의 사이즈, 굵기, 자간, 행간 등 실제 프로덕트에서 가장 자주 사용될 것 같은 폰트 스타일을 이렇게 쭉 뽑아서 나열해 보는 거죠. 이렇게 자주 사용할 것 같은 폰트 스타일도 고정값, 즉 상수로 파운데이션에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라디우스도 한번 예시로 들어볼까요? A라는 회사가 주로 사용하는 라디우스를 4픽셀, 8픽셀, 12픽셀, 16픽셀, 20픽셀 이런 식으로 미리 상수값을 등록해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회사 디자이너들은 저 라디우스 값들만 사용하라 라는 규정이 되는 거죠. 혹시나 다른 라디우스를 사용하고 싶은 디자이너가 있다면 추가로 파운데이션에 등재를 요청하면 됩니다. 그럼 관리자는 그 요청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파운데이션에 24픽셀 이렇게 추가로 등재를 시키고 다른 디자이너 직원들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A라는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상수값들을 모두 정리해 놓은 공간이 바로 파운데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운데이션엔 이 밖에도 스페이싱이나 레이아웃 그리드나 보더, 섀도우 등등 상수로 규정해 놓아야 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운데이션의 요소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뭔가 공통된 특징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상수로 규정해야 하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 대부분 디자인의 스타일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모여있죠. 폰트, 컬러, 레디우스, 섀도우 이런 게 대부분 디자인의 스타일에 지대한 영향을 주잖아요. 즉 이 파운데이션에 규정된 값들이 모여서 그 회사 서비스의 전체적인 디자인 스타일, 룩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에는 그 회사의 브랜딩이 돋보일 수 있는 그 회사의 근간이 되는 디자인 값들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디자인 시스템과 파운데이션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간단한 피그마 예제를 통해서 몇 가지 파운데이션을 규정하고 이야기 드린 대로 베리어블 기능을 활용해서 실제 프로젝트에 사용할 컬러 팔레트를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